2022년 미국 연준이 살인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하며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넘게 폭락하던 그 서늘한 공포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학 개미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TQQQ 가격은 고점 대비 무려 80%가 증발했습니다. 88달러에서 22달러까지 곤두박질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QQQ 투자자들도 밤잠을 설쳤지만 2배 레버리지인 QLD 그리고 3배 레버리지인 TQQQ에 인생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계좌는 그야말로 처참하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피 묻은 바닥, 모두가 시장을 떠나며 절망하던 그 역사적인 저점에서 누군가는 헐값에 던져진 주식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명백한 통계를 통해 끔찍한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무기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번 똑같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의 잔혹한 분석 데이터를 펼쳐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스닥이 고점 대비 5%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초기 구간에서 이미 자신이 가진 현금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습니다. 조금 빠졌으니까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QQQ가 살짝 흔들릴 때마다 QLD와 TQQQ의 극단적인 수익률을 상상하며 찔끔 빠질 때마다 돈을 넣고 또 빠지면 또 넣는 이른바 물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불이 난 건물에서 아직 불길이 제대로 번지기도 전에 소화기를 한 번에 다 쏘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나스닥이 30% 폭락하고 TQQQ가 80% 박살. 나는 진짜 지옥문이 열렸을 때 그들의 계좌에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하락 초입에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무려 4조 원어치나 순매수했습니다. 살짝 빠지니까 박앤세일인 줄 알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현금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진정한 바닥을 찍었던 2022년 10월 개인들의 매수 금액은 고작 1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진짜 헐값의 QQQ를 담고 인생을 바꿀 기회인 QLD와 TQQQ를 쓸어 담아야 할 그 위대한 역사적 저점에서 개인들의 총알은 95%나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국내 시장의 현실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코스피가 3천선을 돌파하며 전국이 주식 열풍에 휩싸였던 2021년 1월 남들이 다 돈을 번다는 소리에 조바심을 느낀 사람들은 꼭대기에서 무려 2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75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2100선까지 무너지며 진짜 박앤세일이 열렸던 2022년 가을 그 75조 원에 달하던 대기자금은 46조 원대로 수직 낙하해 있었습니다. 진짜 기회가 오기도 전에 30조 원에 가까운 피같은 현금이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현금이 말라붙은 바닥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돈이 없어 주식을 사기는커녕 빚에 쫓겨 물량을 토해내는 반대 매매가 쏟아집니다. 나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폭락하던 시기 신용융자를 쓰던 개미들은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매년 1조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증권사에 의해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QQQ와 TQQQ가 가장 싼 가격을 형성하는 바로 그 절대적인 바닥의 시점에서 말입니다. 개인이 하락 초반에 현금을 다 소진하고 바닥에서 강제로 퇴출당하는 바로 그 시점은 자본가와 외국인들이 그 피 묻은 주식을 헐값에 쓸어 담는 역사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매수 시점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진짜 폭락이 오기도 전에 그 소중한 현금을 초반에 다 써버리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 뇌에 강제로 주입한 조건 반사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시대를 거치며 시장은 우리에게 주가가 빠지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반드시 비자로 반등시킨다는 맹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계좌에 파란불만 들어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도파민이 터지도록 기계적인 훈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가격표를 혼동하는 고점 앵커링에 덫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얼마 전까지 찍혀있던 가장 비싼 고점을 적정 가치라고 맹신합니다. TQQQ가 80달러 하다가 70달러가 되면 거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지는 보지 않고 오직 내 머릿속에 각인된 최고점을 기준으로 박앤세일이라고 환호합니다. 홀린 듯이 현금을 쏟아붓고 10% 빠질 때마다 참지 못하고 계속 물을 탑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행하는 물타기의 진짜 민낯을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을 타는 진짜 이유는 싼 값에 지분을 늘리기 위한 이성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며 녹아내릴 때 인간이 느끼는 그 극도의 무력감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평균 단가가 아주 조금 낮아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 얄팍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대한 하락장에 무언가 대응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얻기 위한 심리적 진통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소중한 현금을 지불하는 감정적인 소비 행동입니다. 문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금이 바닥난 투자자 중 상당수는 신용융자라는 독배를 마십니다. 빚으로 물타기를 하는 순간 주식시장의 룰은 완전히 바뀝니다. 현금으로 투자할 때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은 확정되지 않으며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QLD나 TQQQ 같은 변동성 큰 종목에 뛰어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담보 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자비 없이 기계적으로 시장가에 강제 매도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 여러분의 피 같은 주식이 가장 싼 가격에 시장의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단 이틀만 지수가 아래로 깊게 꽂혀도 반등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자들의 방식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분석한 KB 금융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을 굴리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과 예적금 등 유동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20%에서 30%에 달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고자산가들은 지난 수십 년간 포트폴리오의 최소 25% 이상을 항상 현금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왜 전 세계의 부자들은 이토록 막대한 현금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부자들에게 현금은 은행에서 이자나 파먹으며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죽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에게 현금은 주식시장의 피보라가 불 때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탄약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일반 개미들은 빚까지 끌어다 풀매수를 하지만 부자들은 환호성 속에서 조용히 수익을 실현해 텅 빈 현금 창고를 채워둡니다. 그리고 거대한 폭락장이 찾아와 평범한 사람들이 반대매매 공포에 찔려 QQQ와 TQQQ를 헐값에 토해낼 때 비로소 장전해둔 막대한 화약을 터뜨려 잔혹한 박앤세일 사냥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현금은 엄청난 심리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바닥에서 현금이 영혼인 개미는 멘탈이 붕괴되어 손절 버튼을 누르지만 30%의 현금을 쥔 자본가는 더 떨어져라, 내가 더 싸게 다 사줄게라며 시장의 공포를 즐기며 버티는 힘을 가집니다. 부자들은 폭락을 예측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좋든 나쁘든 숨을 쉬듯 언제나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월런 버핏의 사례를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으로 몰렸을 때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던 버핏은 골드만삭스에 7조 원을 투자하며 상상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버핏 역시 바닥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했고 그가 투자한 이후에도 시장은 30%나 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공포를 이기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현금이 없고 빚만 있는 개인에게는 기다림이라는 사치스러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깊은 의구심이 하나 피어오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자산을 녹이는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귀한 돈의 20%를 현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폭락장에서 타인의 자산을 반값에 강탈해 올 수 있는 만기 없는 콜옵션입니다. 백화점에서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이 1년에 단 한 번 70% 폭탄 세일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머니에 150만원의 현금이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을 쟁취하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침만 삼키며 구경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폭락이 바로 그 70% 세일 기간이며 그 위대한 세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VIP 입장권이 바로 현금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돈의 가치가 3%씩 녹아내리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 하는 저렴한 보험료에 불과합니다. 현금의 진짜 가치는 이자 수익이 아니라 남들이 공포에 질려 내던지는 피 묻은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본능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음 위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이 하락장의 유혹을 버틸 수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는 것은 배고픈 사람의 입에 맛있는 음식을 대고
씹지 말고 삼키지도 말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력이 아닌 완벽하고 냉혹한 시스템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물리적인 계좌 분리입니다. 총 투자금의 20%에서 30%를 주식 계좌 밖으로 완전히 빼내어 눈에 보이지 않는 별도의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에 철저하게 격리하십시오. 이 돈은 스나이퍼 자금입니다. 시장이 특정한 극한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꺼내 쓰는 비상금입니다. 주식 앱을 열었을 때 매수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떠야 합니다. 돈이 눈에 보이면 뇌는 끊임없이 물타기 계산을 시작하고 결국 유혹에 무너집니다. 애초에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물리적 차단이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자산 규모가 3천만 원이든 3억 원이든 상관없이 최소 20%의 비율은 아무리 탐욕이 지배하는 화창한 날씨에도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구조적인 마지노선입니다. 시스템의 두 번째 핵심은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트리거 설정입니다. 분리해둔 스나이퍼 자금을 두 덩어리로 나눕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국 증시, 특히 QQQ나 QLD, 그리고 TQQQ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설정값을 아주 깊고 냉정하게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나스닥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하락 지점입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마이너스 25% 하락 지점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10% 하락은 매년 발생하는 흔한 노이즈지만 15% 하락은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확실한 세일 구간의 시작이며 25% 이상은 수년에 한 번 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 시기입니다. 마이너스 15%가 오기 전까지는 QQQ가 10% 빠지든 12% 빠지든 그 어떤 변동성에도 절대 스나이퍼 자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방관자로 머무르며 시장의 피 흘림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나스닥이 고점 대비 15% 무너지는 그 순간 감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격리해두었던 스나이퍼 자금의 절반을 가져와 QQQ 혹은 QLD에 기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이 시스템 붕괴급으로 번져 25%까지 밀려난다면 그때 대기하던 나머지 절반의 탄환을 모두 쏘아 올리며 역사적인 저점에서 TQQQ 같은 파괴적인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적 룰이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가가 5% 빠질 때 안절부절 못하며 뇌동매매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10%가 빠져도 아직 내 설정값에 도달하지 않았어. 내 차례가 아니야 라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트리거인 15%까지 오지 않고 시장이 반등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의 철학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바닥을 못 잡아서 아쉬운 것은 그저 얄팍한 감정일 뿐이고 내 소중한 20%의 현금을 확실한 세일 구간이 올 때까지 완벽하게 지켜낸 것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설정값에 오지 않고 반등했다면 스나이퍼 현금은 단 한 푼도 잃지 않고 다음 진짜 경제 위기를 위해 든든하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에 들어가 있는 80%의 자산이 시장의 반등을 누리며 수익을 내주면 그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투자라는 거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금리 인상 충격,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시장의 발작들 속에서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대본을 반복해왔습니다. 하락 초반에 얄팍한 지식으로 물을 타며 현금을 소진한 개인들은 언제나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당했고, 감정을 죽이고 묵묵히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진정한 자본가들은 그들의 피 묻은 자산을 거름삼아 막대한 부를 증식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의 차가운 매매 데이터가 증명하고 수천조 원을 굴리는 47만 명의 한국 부자들의 계좌가 증명하며 워런 버핏의 금고에 쌓여있는 수백조 원의 현금 더미가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는 영원불변의 팩트입니다. 시장이 내일 얼마나 빠질지,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할지, 전쟁이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는 모든 위기는 결국 끝이 나고 그 끔찍한 위기를 경이로운 기회로 바꾼 승리자들의 계좌에는 언제나 넉넉한 현금이 장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 계좌 앱을 열어보십시오. 매수 가능 금액이 총 자산 대비 얼마나 찍혀 있습니까? 만약 투자금의 전부가 이미 시장에 들어가 있고 현금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를 타고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주식 중에서 확신이 약한 종목이나 수익이 난 종목을 당장 10%라도 매도하여 현금화하시고 그 돈을 주식 앱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철저하게 격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책상 앞에
기계적인 트리거 숫자를 크게 적어 붙여두십시오. 나스닥 마이너스 15%에서 첫 번째 방아쇠를 당긴다. 나스닥 마이너스 25%에서 두 번째 방아쇠를 당긴다. 이 단순하고도 차가운 원칙 하나가 다음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나약한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여러분을 포식자의 위치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과거의 뼈아픈 하락장에서 여러분은 초반에 물을 타다 바닥에서 돈이 없어 구경만 하던 희생양이었습니까? 아니면 현금을 쥐고 기다리다 바닥에서 불을 쟁취한 사냥꾼이었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다음 거대한 위기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운명을 바꾸는 그 위대한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계좌를 열고 현금 비율을 확인하며 냉정하게 스나이퍼 자금을 분리하는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폭락은 반드시 예고 없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폭락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 운명의 날이 밝았을 때 여러분의 손에 QLD와 TQQQ를 지배할 막대한 현금이라는 총알이 쥐어져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펼쳐드린 이 냉혹한 통계와 진실이 여러분의 다음 투자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